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위기게임 모델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위기게임 모델 강의를 진행하기 이전에 앞 시간에 배웠던 여러 다양한 모델들에 대해서 잠시 복습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장에 수업을 했던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전문 지식으로는 사회복지의 전문적인 실천을 위한 세 요소로 전문 지식과 개입 기술과 가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복지 전문 지식의 패러다임은 전문 지식의 차원으로서는 패러다임과 관점, 그리고 이론, 모델, 실천 지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의 과학적인 기반과 예술적 기반을 조금 더 살펴보면, 사회복지 실천의 과학적인 기반은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서 사회 현상이나 사회적인 조건과 문제, 그리고 사회정책과 프로그램, 사회복지 전문직, 다양한 실천 이론과 관련된 지식의 바탕을 두고 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그리고 사회복지 정책과 서비스,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 방법에 대한 지식, 그리고 미시적으로 중범위적으로 거시 수준의 실천, 그리고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지식들, 객관적인 관찰, 실험적인 조사, 그리고 개입 기술에 대한 훈련, 경험적인 사실의 수집이나 이론적인 설명,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만족도 설문조사나 집단 성원의 욕구 파악을 위한 사정도구 활용 등은 과학적인 기반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술적인 기반은 사회복지사의 개인적인 특성이나 예술적 혹은 직관적인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며, 클라이언트의 정서적인 측면에 개입하는 사회복지사의 심리적인 특성 또는 능력입니다. 감정이입적인 의사소통 능력이나 진실성, 동정과 용기, 그리고 전문적인 관계, 창의성, 희망적인 기대와 에너지와 판단, 그리고 개인적인 가치, 전문가 스타일, 사회복지사의 직관적인 능력, 사회적인 관심 등이 있으며, 타인의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과 클라이언트와 의미 있고 효과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과 사회복지사의 건전하고 건강한 판단력, 클라이언트의 특수한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판단하고 적용하는 능력 등은 예술적 기반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배우기 시작한 것이 정신역동 모델이었습니다. 정신역동 모델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을 비롯하여서 정신분석 이론의 영향을 받아서 탄생한 이론이며,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과거의 경험과 무의식적인 동기에서 영향을 받음을 강조를 하였습니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으로는 의료 모델에 입각을 하여서 직선적인 원인론을 채택함으로써 과학적인 기반을 형성을 하였고, 사회복지 실천에 진단주의 학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정신역동 모델의 기본 가정은 정신결정론이라고 무의식을 가정을 하고 성적인 충동 및 공격적인 충동을 중시를 하고 어린 시절의 경험을 중시합니다. 정신역동 모델의 개입 기법으로는 정신역동 모델의 개입 목표는 클라이언트가 통찰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며, 통찰은 이해하지 못했던 무의식적 갈등의 요소를 알아차리고 자각하게 되는 것이며, 정신역동 모델의 개입 대상은 자기 분석이 가능한 클라이언트에게 적합하며 참여 동기가 약하거나 지적 능력이 저하가 있거나 약물 의존적인 클라이언트에게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신역동 모델의 개입 과정은 관계 형성 단계이며 동의시를 통한 자아 구축 단계이고,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독립된 정체감 형성을 원조하면서 자기 이해 원조 단계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과제로 냈던 훈습은 저항이나 전의에 대한 이해를 반복함으로써 심화 확장되는 기법으로서 통찰을 획득하고 정서적인 갈등을 수용하게 하는 기법입니다. 자유연상, 의식에 떠오르는 것이며 모든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무의식을 탐구하는 개입 기법이며, 해석으로는 클라이언트의 통찰력 향상을 위해서 클라이언트 행동의 의미를 치료자가 설명하고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는 기법입니다. 꿈의 분석은 꿈을 통해서 나타나는 무의식적인 소망과 욕구를 해석을 하여서
통찰력을 갖도록 원조를 하는 기법이며, 전이의 해석과 활용은 사회복지사는 치료 과정에서 보이는 클라이언트의 전이를 치료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클라이언트가 전이한 사람에 대한 무의식적인 사고나 감정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돕고, 현재 겪는 어려움이나 갈등의 기원에 대해 해석해 줌으로써 통찰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심리사회 모델의 특징은 사회복지 실천 발달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여러 가지 요소와 다양한 사회과학 이론들이 절충이 되어서 만들어진 모델로서 개별화, 수용, 자기결정 등 실천 원칙을 강조합니다. 심리사회의 의미는 인간을 둘러싼 사회나 경제적인 상황을 포함한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며, 상황 속의 인간을 강조를 하였습니다. 개입의 목표로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행동과 감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통찰함으로써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원조를 하였으며, 심리사회 모델 형성에 기여한 이론은 정신분석 이론이나 대상관계 이론이나 자아심리 이론이나 체계이론, 역할이론 등이 있으며, 심리사회 모델의 개입 기법으로는 직접 기법과 간접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하는 기법으로는 지지하기, 탐색, 묘사, 환기, 그리고 직접적으로 영향 주기, 인간과 환경에 관한 고찰과 유형과 역동성에 관한 고찰, 발달적인 고찰을 직접 기법으로 본다면, 간접 기법으로는 이번에 제가 또 여러분들께 과제로 제출한 것입니다.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환경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기법이며, 클라이언트와 관계된 사람들과의 관계에 개입을 하여서 클라이언트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자원을 발굴하여 제공을 하거나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 클라이언트에 대해 옹호활동을 하거나 중재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인지행동 모델입니다. 인지행동 모델의 특징은 인지행동 모델은 즉 인지이론 플러스 행동주의 이론이 플러스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의 행동에 대한 관점으로서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생각하고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인 인지과정 연구에서 도출한 개념으로서 개념이며, 그리고 행동주의와 사회학습 이론에서 나온 개념들을 통합 적용한 것으로 하나의 실천 모델이 아니라 여러 모델들을 총칭을 합니다. 인지행동 모델의 개입 목표로는 문제를 일으키는 잘못된 가정과 사고의 유형을 확인을 하고 재평가를 해서 수정하도록 원조하는 것이며, 인지행동 모델의 개입의 특징으로는 문제에 초점을 둔 시간 제한적인 단기 접근입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대체 기제들을 학습하는 교육적인 접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제 중심적이며 목표 지향적이며 현재 중심적으로 접근을 하며, 치료자와 클라이언트는 서로 협력적인 관계로서 클라이언트의 적극적인 참여와 치료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겠습니다. 인지행동 모델에는 합리정서 행동치료가 있고, 백이 제시한 왜곡된 인지 유형이 있으며, 문제 해결 치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주의 이론이 있습니다. 고전적인 조건 형성으로서 특정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하던 자극이 그 반응을 무조건적으로 이끌어내는 자극과 반복적으로 연합이 되면서 그 반응을 유발하게끔 하는 과정이며, 조건 형성이 이루어지면 중성 자극은 조건 자극이 되어서 조건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체계적인 탈관법은 고전적인 조건 형성의 원리에 대한 이용이며, 조작적인 조건 형성입니다. 어떤 반응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보상함으로써 그 반응이 일어날 확률을 증가시키거나 감소를 시키는 것입니다. 강화와 처벌입니다. 강화는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며, 정적 강화,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것으로서 정적 강화는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긍정적인 자극을 제시하는 것이며, 부적 강화는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불쾌한 자극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처벌은 바람직하지 않는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며, 정적 처벌은 바람직하지 않는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불쾌한 자극을 제공하는 것이며 부적 처벌은 바람직하지 않는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긍정적인 자극을 제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리적인 조건 형성이나 대리학습, 소급 등이 있으며 인지행동 모델의 기법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면 체계적인 탈감법이라고 해서 고전적인 조건화를 이용한 행동 수정 개입 기법, 클라이언트 혹은 환자가 두려움을 적게 느끼는 상황부터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상황의 단계를 개발한 후 두려움을 가장 적게 느끼는 자극에서부터 가장 많이 느끼는 자극까지 차례대로 제시를 하여서 클라이언트가 두려움을 느끼는 자극에 서서히 노출됨으로써 결국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기법입니다. 그리고 과제 중심 모델입니다. 과제 중심 모델의 특징은 문제 해결에 접근을 하며 각 단계마다 특정한 과업 수행을 요구하는 구조화된 접근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인식한 문제에 초점을 두고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을 강조를 하며 시간 제한적이며 이론적으로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변화는 세션 내외에서 수행하는 과제를 통해서 발생하고 과제는 클라이언트와 함께 수행하는 문제 해결 중심적인 활동이며 현재 중심적이며 경험적인 접근을 중시하고 제한된 목표와 초점화된 활동과 지시 그리고 신속한 사정, 합의된 목표입니다. 그래서 과제 중심 모델의 개입 과정은 첫 번째는 시작하기며 두 번째는 문제를 규명하고 셋째는 계약을 하고 네 번째는 실행을 하고 다섯 번째는 종결하기입니다. 모델에 있어서는 역량 강화의 의미로서는 개인이 삶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그리고 대인관계적 혹은 정치적으로 힘을 키우는 과정이며 낙인을 받은 집단에 깔려있는 부정적인 가치에 의해서 만들어진 무력감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와 함께 활동의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역량 강화 모델의 정의는 억압을 받고 무기력한 상황에 있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스스로 개선하기 위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개인적, 대인관계적인 정치적으로 힘을 키우는 과정인 역량 강화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원조하는 모델이며 역량 강화 모델의 특징은 클라이언트의 문제보다는 강점을 강조하고 클라이언트의 잠재적인 역량에 초점을 두고 변화를 위한 클라이언트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용이 가능한 자원체계의 능력을 분석하고 목표를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상호협력적인 파트너십을 강조를 하며 클라이언트의 참여를 중시하고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해결중심 모델입니다. 해결중심 모델에서는 구체적인 이론을 제시하지 않고는 해결중심 임상에서의 규칙들로 치료적인 개입을 합니다. 즉 개입이나 치료에서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클라이언트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인 틀을 가진 접근이라기보다는 클라이언트가 해결책을 스스로 발견하고 해결책이 스스로의 통제 안에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도록 사회복지사는 협조하고 있다는 기본 가정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제하에 해결 중심 모델에서 제시하는 것은 다만 임상 현장에서의 규칙들과 실제적인 해결책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떠한 이론적인 틀을 가지고 있든지 어느 정도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는 구분이 되고 개입이 문제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며 문제 상황에 대한 진술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해결 중심과는 다른 관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위기 개입 모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 163페이지입니다. 163페이지. 이번 시간에 지금 진행되는 것은 위기 개입 모델의 순서는 등장 배경과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기본 개념과 개입 목표 및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입 기법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장 배경입니다. 위기 개입의 기원은 리치만의 그의 동료들과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리치만은 1942년 미국 보스턴의 유명한 술집
코코넛 글로버의 대화재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이 화재는 493명의 사상자를 냈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한 유가족들은 1년의 비탄 가정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리트만이 최초로 지역사회 수준의 정신건강 유지와 정서적인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접근 방법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는 사별 반응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정서적 위기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개념적인 틀을 구성할 수 있다면 정서적 장애에 대한 예방적인 노력도 가능할 것이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리치만의 이론적인 틀은 위기 개입 기술을 발달시키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고 1946년에는 카플란과 함께 정신건강에 관한 지역 프로그램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전쟁에 대한 후유증, 전쟁으로 인한 빠른 결혼, 이별 후의 여파 등으로 해체된 가족들을 위한 빠르고 숙련된 서비스가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초기 서비스의 특징은 새로이 대두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1, 2회 면접 내에 제한된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와 동시에 클라이언트에 대한 처우를 적극적으로 시작을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1950년대 이래 사회사업이 정신보건 부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면서 위기 개입 모델을 적극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정신보건 부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된 모델은 어떤 모델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위기 개입 모델을 떠올려야 되겠죠. 1960년대 카플린이 위기를 해결하고 난 후에 적응 과정에서 환경의 자원, 특히 지역사회의 서비스 체계의 중요성을 주장하게 됨에 따라서 개인의 심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접근을 중시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위기가 사회 구조적인 측면과 사회 체계적인 측면에 의해서 제기가 된다는 인식이 확산이 되면서 심리 중심의 위기 개입과 함께 생태학적 측면의 환경 중심 접근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1970년대 카플란은 파괴적인 위기 상황을 완화를 하고 예방할 수 있는 지역사회 내 자연적 상호 지지 체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제이콥스와 그의 동료들도 브얀마르시 생활문제연구소를 개설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폭넓은 사회적, 정서적 문제에 대해서 짧고 직접적인 위기 개입 실천 기법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정신건강에 대한 위기 접근은 1960년대와 1970년대 초반에 미국 전역에 급속히 확산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위기 이론은 인간의 스트레스에 관한 방대한 연구 결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는 위기 개입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재적으로 위험 가능성이 있는 인생사건에 노출이 되어 있거나 현재 위기를 겪고 있는 클라이언트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실천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 실천에서 사회복지 방법의 이론들이 갖고 있는 개입 목표와 위기 이론의 개입 목표는 매우 유사합니다. 오늘날 인생사건들에 대한 노출 위기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위기 개입 서비스도 이전보다 더 많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위기 개입은 정신보건, 자살방지, 가족 서비스 체계, 의료 체계에서 아동복지나 학교, 강간치료, 재난구조 체계로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위기 개입의 활용 영역이 훨씬 넓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더 많은 복지 분야에 사회복지 실천에 위기 개입이 개입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론적인 배경입니다. 위기 개입 모델은 현장의 실무자나 조사자 그리고 이론가들이 공동으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위기에 관한 지식들은 스트레스 및 대처 이론, 병리적인 위기 및 역기능적인 결과들에 관한 임상조사 등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이 되었으며 보건 및 인간 서비스 영역에 종사하던 실무자들이 위기를 예방을 하고 심리적인 병리나 가족 해체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서 이 모델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위기 게임 모델은 사회사업 이론은 물론 심리학, 사회학, 정신분석학, 생태학, 스트레스와 대처 이론 등에서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초기 이론은 정신역동적인 자아심리학에 토대를 두었고 긴장 이론으로부터도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긴장 이론은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다양한 생활 주기에서 여러 가지 내적, 외적 스트레스를 받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장 과정에서 각 개인은 생존을 위한 각종 대처 기제나 문제 해결 방법 등을 습득해 나간다는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 긴장 이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점들의 그 생존을 위해서 대처 기제나 문제 해결 방법들을 습득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힐의 연구 결과에 기초를 해서 수행이 된 가족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위기 이론의 발달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책 165페이지입니다. 또한 위기 게임 모델은 자연재해나 갑작스러운 생활상의 사건으로 고통의 감정을 일시적으로 경험을 하고 이로 인해서 압도당하거나 발달 과정에서 유발이 되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일상생활에서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처할 능력과 자원이 부족하여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모델이며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의 전문 원조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 모델은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지원과 격심한 고통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심리적인 붕괴 현상의 예방에 관심이 있으며 따라서 긴박한 스트레스 상황 속에 개인이나 가족을 진단하는 이론적인 중겉을과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위기는 대개 위험 사건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데 위험 사건은 외부적인 스트레스 사건일 수도 있고 혹은 내부적인 압력일 수도 있으며 하나의 재앙 사건일 수도 있고 혹은 연속적으로 축적이 된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위기는 위험 사건으로 향상적인 균형을 잃으면 취약 상태가 되며 긴장과 불안을 최고로 올려놓음으로써 취약 상태를 불균형 상태로 만드는 촉발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위기 상황이 진행이 되면서 일부 사람들은 이를 위협으로 인식을 하고 또 일부는 상실로 인식을 하며 또 다른 일부는 이를 도전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만약 여러분에게 위기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싶으신가요? 위협으로 인식하고 싶은가요? 상실로 하시고 싶나요? 아니면 위기는 또 하나의 기회라는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또한 위기 상황을 주관적으로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이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이 달라지고 현재에는 해결되지 않았거나 부분적으로 해결된 갈등을 재활성화함으로써 현재의 대처 능력을 저하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위기는 다양한 상황을 포함하지만 특정 위기 상황은 예측할 수 있는 단계를 거치며 각 단계에서 사람들은 예측할 수 있는 정서적인 반응과 행동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위기는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제한적이며 일반적으로 4주에서 6주 동안 지속이 되며 위기 개입은 실제 위기 기간을 넘기지 않는 4주에서 6주 내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전에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실 때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위기 개입 이론에 영향을 준 길리랜드와 제임스의 기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처한 상황으로부터 초래되는 직접적인 스트레스와 위험적인 사건에 직면해서 격심한 정서적 불균형과 사회적인 해체 현상을 겪는 것은 정상적입니다. 그리고 상황으로 인한 격심한 고통은 정상적인 삶의 경험입니다. 이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겪을 수 있는 일시적인 혼란이며
대다수의 사람이 일생을 통해서 언젠가는 겪을 수 있는 현상입니다. 정서적인 불균형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정서적 균형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으며 사람들이 정서적인 균형을 회복하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이고 격심한 심리적 유약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현저히 약해져 있을 때 사람들은 심리적인 치료 서비스를 수용하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위기 상황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해체 현상은 정상적인 것으로서 자신의 경험에 의해 내리는 해석에 따라 위기가 되는 사건도 있으며 반대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1강 수업 들으시느라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